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셀토크입니다. 마셀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나가도 덥고 집안에 있어도 푹푹 찌고 요즘 아주 미칩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이번 마셀토크는 여러분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아주 시원하게 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얘기했듯이 레알 매니아 마셀토크가 시즌 결산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6, 2017 시즌 평점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월마다 평점 베스트 3나 워스트 3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즌 전체 평점의 베스트 3와 워스트 3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투티님께서 입병이 나셔서 지금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일단 그래도 인사는 시켜봐야겠죠? 네, 이제 발음이 안 되시는 투티님. 안녕하세요, 토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여가 좀 지금 들리시는 대로 좀 참여가 어렵게 되는데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도 쌀거님의 방송을 좀 경청하는 자세로 리액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티님께서 또 마살 시청자로 돌아가서 리액션. 근데 이해가 안돼 리액션 어떻게 해주죠? 그거 그냥 감탄사 그냥 오, 와 이런 거. 손짓발짓?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즌 평점 이제 베스트 3, 워스트 3는 우리가 총 시즌 60경기를 치렀어요. 2016-17 시즌 정말 많이 치렀죠. 진짜 롯데가 기중한 시즌이었는데 여기서 경기를 아주 못 나온 선수들은 백업 선수들은 평점이 또 낮은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부당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적어도 시즌의 40% 이상 적어도 아주 얼굴을 못 본 애들은 아닌 그런 정도로 출전한 선수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25경기를 기준으로 평점 평균을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페 같은 경우에는 6.58점을 받으면서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었는데 출전 경기 수가 18경기밖에 안 돼요. 18경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간 선수라서 뺀 게 아니라 경기 수가 부족해서 뺐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야네스나 마리아노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코엔트랑 이런 선수들도 다 제외를 한 결과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먼저 잘한 선수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은 잘한 선수는 뻔하니까. 네, 그래서 먼저 평점 베스트 3위부터 뽑아볼 텐데요. 저는 이 선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레메어드 MVP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 물론 상위권 선수들은 다 MVP 후보겠지만 근데 이 선수는 너무너무 위험할 때, 위기일 때 잘해준 게 너무 커서 저는 이번 시즌 MVP 후보로 이 친구를 밀고 싶습니다. 네, 6.42점을 받은 마르셀로 선수입니다. 사실 이 마르셀로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시즌 막판에는 정말 맹활약했는데 시즌 초반에 깎아먹은 평점이 좀 있어. 그것 때문에 각 분야별에서 상위권엔 들지 못했는데 막상 이 평점을 종합하니까 이 모든 대회에서 마르셀로만큼 꾸준하게 잘해준 선수가 없더라.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 어느 정도 한다 했는데 리그에선 개판이었고 마찬가지로 세리오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가 특히 엘 클라시코 같은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삽질을 해서 퇴장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셀로 선수가 시즌 내내 아주 꾸준하게 잘 해줬다. 특히 발렌시아전이나 바이에른 뮌헨과의 그런 혈전 이런 경기에서 위험한 순간에 극적인 골이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우승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이 친구의 그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친구가 많이 지적받는 게 부상이 잦다, 잘하는데 부상이 잦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 시즌에 무려 47경기를 소화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가장 시즌을 많이 뛴 50경기 뛴 선수가 주로 백업으로 나왔던 루카스 바스케스였고 그 외에 우리가 주전급으로 많이 얘기하던 라모스도 44경기 정도, 그리고 카르바알도 41경기, 심지어 호날두도 46경기예요. 근데 호날두보다 마르셀로가 이번 시즌 한 경기를 더 많이 소화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 마르셀로 이 친구가 이번 시즌 정말 대단했다, 역대급 시즌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위를 발표할 건데요. 이 마르셀로가 꾸준함에 임팩트를 더한 선수라면은 이 2위 선수는 뭐라고 할까요? 임팩트라기보다는 정말 꾸준함에 정확성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61로
2위를 차지한 토니 크로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 경우에는 뭐 말할 게 없죠.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선수 장점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 불식시키면서 중원의 한 축으로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토니 크로스가 정말 좋은 시즌 보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선수보다 더 잘한 선수가 있었네요. 네, 모두가 예상했었죠. 뭐 떠난다고 말한 그분 아니죠. 네, 바로 6.75의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 이 선수는 저는 이번 시즌에 무너질 것이다, 너무 많이 뛰었다, 유럽까지 뛰면서 체력 문제가 금방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뭐 잠부상이나 후반기에 체력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정말 잘해줬다. 특히 주로 오른쪽 미드필더로, 그러니까 중원에 오른쪽 미드필더 뛰는데 이 베일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카르발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이 모드리치 선수 때문에 이번 시즌 뭐 제 실력을 보여준 아센시오나 이스코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여유라고 할까요? 이 모드리치의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없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축구하면서 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까지 도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우승의 최고 수훈갑은 모드리치였다. 이거는 이제 레알매니아 분들이 찍어주는 레알매니아 평점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잘한 선수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 이번에는 못한 선수를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생각보다 잘한 선수보다 못한 선수들이 좀 이렇게 도찐개찐이라서 이 평점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순위를 갈랐습니다. 먼저 3위는 마테오 코바치치인데요. 5.76의 평점을 받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드리치의 후계자로서 기대를 많이 받았고, 모드리치가 갖고 있는 그런 중원에서의 공 소유나 시야에 더해서 뭐 저돌적인 전진 드리블까지 갖고 있는 재능이다, 이런 선수를 평가받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드리블하는 모습은 좀 자주 보여줬지만은 오히려 수비에서 문제를 많이 보여주면서 카세미로의 백업 미드필더로서 좀 적절치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것 때문에 평점이 좋지 않은 경기가 꽤 있었더라고요. 카세미로의 자리에 코바치치가 출전을 해가지고 수비를 개판친 그런 경기. 오히려 이제 카세미로가 있는 경기에는 이 친구가 모드리치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은 모습 보여줬는데, 안 그래도 마르코스 요렌테는 선수가 영입되는 상황에서 코바치치는 좀 더 중원에서의 그런 수비 장악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번 시즌 경기 기회를 아예 안 준 것도 아니에요. 39경기 출전했으니까 꽤 많은 경기, 50% 이상의 경기에 출전한 건데, 이 탑유망주 듣던 이 친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좀 더 활약을 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쌀가루님은 이 코바치치의 다음 시즌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아마도 최근 이적설이 있는 하메스가 떠나면은 오히려 이제 중앙 미드필더 백업으로서 하메스의 분까지 기회를 이스코와 나눠서 받지 않을까. 경기 수는 모르겠지만 경기 출전 시간은 이번 시즌보다 아주 조금 늘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력은 뭐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발렌시아니스타가 또 한 명 더 추가되는 일이 없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3위 말고 좀 여담으로 4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0.01, 아주 미세한 차이였어요. 코바치치의 5.76보다 0.01 좀 높은 루카스 바스케스가 4위였는데요. 이 친구는 진짜 경기도 많이 뛰었어. 50경기나 뛰었어. 그러니까 주로 슈퍼서브로 많이 뛰었죠. 베일의 백업 이런 스타일로. 그런데 갈수록 평점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워스트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친구도 페드로 레온 골 나지 않으려면은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워스트 3 내용으로 돌아와서 2위를 발표할 건데요. 이 친구가 못한다 말만 들었지 이 정도로 못한 시즌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카림 벤제마가 5.74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오히려 챔스나 기타 대회에서는 아주 못한 건 아니야. 그나마 그 레알매니아 평점의 평균인 6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는데, 이번 시즌에 가장 주된 농사였죠. 리가 농사에서 너무 부진했다. 라리가만 따졌을 때 5.35라는 정말 저조한 평점을 받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은 다닐루보다 평점이 낮은 거예요, 이 친구가. 라리가 이 38경기나 진행되는 이 라리가에서 너무 못했다. 물론 이 친구가 뭐 득점보다는 동료의 연계가 포인트인 공격수라는 평이 있지만은 지금 그 골 넣는 동료가
옷 벗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이 친구가 그렇다고 이번 시즌 끝났다고 레알 마드리드 떠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분발해서 밥값은 하자. 그래도 주선 먹기 골 잘 넣는 공격수였는데 이번 시즌 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망의 아주 망한 거죠. 크게 망한 1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예상했듯이 다닐로 선수인데요. 5.09 아주 독보적인 차이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할 말이 없죠. 그 25경기 출전했는데요. 25경기 나와서 5.09면은 정말 나올 때마다 민폐지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독보적으로 못한 거냐면은 출전 경기 수 부족으로 끼지 못한 마리아노조차 다닐로보다 평점이 높아요. 마리아노 5.3인데 다닐로는 5.09니까 정말 답이 없었다. 사람들 쌍욕 나오게 했다. 특히 저는 이 선수의 그 정점을 찍은 경기가 코파 셀타전이라고 회상을 이렇게 해보는 셀타전이 아주 정점이었다. 그 바닥을 찍은 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창 이제 나바스가 부상에 부진하면서 키코카시아가 이제 코파에서 좋은 경기 보여주고 리가에서 백업으로 좋은 경기 보여주니까 슬슬 주전 키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 텐데 이 다닐로가 이제 카시아의 그 철벽 카시아를 뚫는 그 자책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코파에서 떨어뜨리고 카시아의 그 마지막 주전 대회도 끝났죠. 이게 우리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팀까지 탈락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민폐가 심한 겁니까? 뭐 또 최근에는 뭐 다른 구단에서 오퍼하는데 지단이나 다닐로 모두 떠나거나 보낼 마음이 없다 이런 게서 나오는데 지단 감독이 이제 오래 하고 싶으면은 현명한 선택을 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선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요새에는 이제 토트넘이 좋아하시는 아흐라프가 있기 때문에 다닐루가 우리 곁을 떠난다 해도 저는 그렇게 슬플 것 같지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바람도 제대로 못하시는 토트넘마저 다닐루와의 이별에 이렇게 찬성하실 정도인데 다닐루 저는 이 선수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처음에 레알 마드리드 입단할 때만 하더라도 거상 포르투가 팔아먹어 점 찍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다닐루라는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재능인가 보다. 포르투갈 리그가 우습게 볼 리그가 아니지 했는데 얘 때문에 포르투갈 리그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또 제가 아는 골키퍼가 퇴물인데 거기서 또 야신놀이 한다는 소식 듣고 포르투갈 리그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점 베스트 앤 워스트 꼽아봤고요. 이게 남은 시간은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던 그 시간, 그 친구 까는 시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7번이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이 스페인과 레알 마드리드에 실망을 했다. 이제는 떠나고 싶다. 이런 보도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선수 이제 코엔트랑 하메스, 모라타 정리하고 비니시우스 영입한 거에 이어서 음바페까지 영입하면서 차기 시즌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6월이었는데 에이스가 그만두겠다 했으니 지금 베르나베우 지금 직원들 잠 못 자죠. 야근하죠 지금.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그만큼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파급력이 엄청난데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이 호날두 선수가 탈세를 했다. 그 스페인 당국에 걸려서 지금 기소 처분이 지금 내려진 상태인데 호날두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고 무죄일 뿐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스페인 당국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레알 마드리드. 또 어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측이 호날두의 그 탈세 관련 보도에 레알 마드리드 로고가 있는 장면은 빼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루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이에 대해서 더욱 실망을 해서 이 팀을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모양이죠. 지금 호날두가 진짜 말 안 했으니까 포르투갈 아블라에서만 이제 거의 거기서만 지금 소스가 나오고 다른 쪽은 아블라 소스 인용하거나 아니면 뭐 카드라 통신밖에 없는데 이 탈세라는 게 법을 어긴 거 불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쉴드를 쳐달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런 거대한 구단이라도 이렇게 국가의 그런 사법에 개입을 한다는 거는 있으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자기가 실망을 해서 레알 마드리드급 구단을 이렇게 쉽게 나가겠다는 의중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메스나 모라타 정도라면은 이해는 해. 걔는 못 뛰었으니까. 근데 호날두한테는 우리가 돈도 이빠이 주고, 거의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르셀로, 모드리치, 카르발 죄다 경기 보면 호날두 골 넣어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지가 돌파 다 했는데 호날두한테 패스해서 골 넣게 한 경기도 있어. 그 정도로 이 구단이 호날두라는 존재를 정말 크게 여기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돈도 많이 버는 선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구단을 떠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호날두의 충격적인 이적 선언설 때문에 여러 루머가 양상되고 여러 추측이 지금 레메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레알 매니아 내에 좀 게시판 분위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제 의견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30살 넘는 선수한테 돈 더 주고 계약을 하겠다는 건 일단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좀 대대로 떠나고 싶다는 선수한테 이제 잡는 구단이 아니죠. 이적 선언을 하면은 사실 다 보내줬죠. 물론 이제 사유는 여러 가지죠. 뭐 라울 구티 카시아스 같은 그런 유스 출신의 선수들은 여기에서의 자기의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도전하고 싶다 하면서 자기 주전 자리, 자기 새로운 축구 인생 하는 곳으로 떠난 케이스고, 호빈유나 로벤 같은 케이스는 레알 마드리드 팀에 이제 애정이 없어서 떠난 케이스고, 그런데 호날두는 후자가 될 거라고 저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생각이 돼요. 이 구단에 실망을 해서 떠나고 싶다라는 의견인데, 그러면은 기존 선수들과 다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해야죠. 이적 명단 올리고 라사나 디아라처럼 러시아든 오퍼 오면은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스타 플레이어라고 얘가 있었으면 안 되죠. 그게 구단의 전통이고 그게 구단의 가치가 되어 내려온 건데, 이거를 깨고 호날두한테 매달리겠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레알 매니아에 나오는 의견 중 하나인 호날두가 최고 스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얘를 그냥 보내냐, 이런 의견에는 이 구단에는 예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싶고요. 뭐 라울 카시아스 경우와는 다르지 않냐, 이 친구는 지금 최고 스타다, 어떻게 지금 최고 스타를 버리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스타 플레이어는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만드는 경우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스타 플레이어는 없죠. 레알 마드리드에는 이 스타가 될 수 있는 자질의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다 쏙쏙 숨겨져 있을 뿐이지, 이 호날두의 다음 세대의 스타 플레이어가 레알 마드리드에 나올 수 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스페인 언론 마르카 보도 의하면은 1994년 21세 대회에서 라울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근데 13년이 지나 2017년 6월에 이 21세 대회에서 마르크 아센시오라는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그렇다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7번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뭐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가십 존나 신나죠. 넥스트 호날두 네코 만드는데 아주 신났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또 호날두가 정말 귀한 선수지만은 아센시오 같은 선수나 이스코, 이런 선수들이 정말 또 대단한 선수로서 세계를 주름 잡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말을 좀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결국 제 의견은 호날두 없어도 레알 마드리드는 최고의 구단의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정말 레알 마드리드 떠나고 싶고 이 난동이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라면은 저는 호날두와 이별해도 좋고, 이제 아센시오, 이스코, 비니시우스 이런 젊은 선수들, 루카 지단과 같은 젊은 선수들로 새 팀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아니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럼 마스터크 지난해 댓글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지난해는 결산 특집 첫 편으로 가출한 아이들, 임대간 아이들 편이었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떼오님께서 가스티아에서 유명한 선수들 중에 몇몇 임대간 선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가서 성공할 만한 기대주 몇 명만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토트님 좀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네,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일단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페바스라는 선수하고, 수비수 센터백 에르모소, 리나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의 아드님 엔소 페르난데스, 요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노상 물고 빨고 있는 아라프 하키미, 이 선수는 적어 두십시오. 이 선수 터집니다. 저 믿고 한번 따라 보시죠. 네, 투트님이 외우랬으니까 다들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윽님께서 라우드 토마스 7번 물려받을 만 한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라우드 토마스 발렌시아 7번 물려받을 만 합니다. 네. 이어서 캔드링 라원님께서 사가도님은 어둠의 발렌시아 팬인 줄 알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웨드골은 팀에 비슷한 노래 선수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리되지 않는 이상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라타가 거의 나간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두 분은 어떤 식으로 모라타의 이적을 대비하는 게 나아 보이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웨드고르 같은 경우에는 헤렌벤에서 1년 반 임대라서 다음 시즌도 헤렌벤 소속으로 뛰게 될 것 같은데, 뛰는 거죠. 사실은 뛰는 건데, 뭐 네덜란드 중위권 팀에서도 경쟁력이 없으면은 뭐 여기서는 뭐 앉아있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 네덜란드 리그에서 주전부터 하는 게, 라리가에서 비벼보고 싶으면은 네덜란드부터 비벼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모라타가 지금 나가려다가 지금 만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모라타가 나간다면은 저는 베니테스 감독이 서버를 했던 베일 중심의 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저 호날두가 벤자마가 이제 빠지면 호날두 톱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날두가 남는다 그러면은 모라타의 빈자리는 뭐 마요랄이 거의 세 번째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넘버 9 포지션은 먼저 벤제마가 자리 차지하고, 그 다음은 이제 호날두가 자리 차지할 것 같아요. 호날두가 있던 자리는 뭐 아센시오가 들어가는 식으로 아센시오한테 기회가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호날두가 만약에 떠난다면은 아마도 가레스 베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기존의 그런 윙포워드에서 아예 그 웨일즈 대표팀에서 주로 하던 중앙을 소화하는 약간 제로톱 스타일의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마요랄이나 만약에 남는다면 마리아노 이런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어서 어둠의 발렌시아 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레알 팬 하면서 발렌시아한테 당한 게 많아서 발렌시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그 라리가에서 19번째 정도로 좋아하는 팀이죠. 이어서 웨드고르님께서 라데토는 진짜 이해네요. 찾아보니 아직 94년생이던데 대기만성해서 레알에 도와올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라데토 뭐 잘 돼봐야 레알 스포르팅 희원급 주전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투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투티님께서는 이제 라울 데 토마스 최대 실링이 알베르토 부에노 정도로 될 것 같다. 라리가 중하위권 급의 어느 정도 하는 공격수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세님께서 마스터크 예전부터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었는데 이제야 댓글 남겨보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팀 경기만 보고 레벨만 하는 저에게 많은 거 알려주는 맛살이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우리도 박수세님께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어서 마요님께서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전문가들이 한다는 라디오 토크보다 훨씬 더 유익한 방송입니다. 가히 우리나라 최고의 레알 전문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부디 지치지 말고 언제까지나 이 방송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우리도 시간과 여유와 자금이 된다면은 이 맛살 계속 하고 싶죠. 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일님께서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재밌게 잘 들었으니 다행이네요. 이번에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알드 토마스님께서 드디어 프로필 소개를 바꿀 수 있나요? 일부 와서 꾸레랑 꼬마한테만 강하고 우리한테 약한 착한 공격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요는 토트넘 평가가 한 단계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세미르와 좋은 경쟁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괜히 코바치치 어정쩡하게 쓰지 말고 마요로 확실하게 수비형 mid필더 자리 경쟁했으면 좋겠네요. 대신에 코바치치는 한 단계 올려서 중앙 mid필더로 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랄이 타지에서 고생해가지고 아쉽다. 타지에서 고생한 우리 임대 선수들이 잘 자라서 우리 팀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마르코스 요렌테 수비형 mid필더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수비적인 면에서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 수비형 mid필더로서의 카세미로의 경쟁이 건전한 경쟁이 될지 아니면은 또 지단 양아들 소리 들으면서 또 게시판 싸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댓글은 이번 시즌 평점 얘기했으니까 이번 시즌에 뭐 평점 제가 또 올려드릴 텐데, 평점이 너무 가혹했다, 이 선수는 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셔도 좋고요. 또 최근에 호날두 관련 이야기죠. 호날두 이 자식 쫓아내야 한다,
그 자기가 탈세했다 그래도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좋고, 또 물론 마스터코에 관한 기본적인 감상도 언제나 즐겁게 제가 댓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 혼자 이렇게 좀 떠드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뿐 아니라 램에 혼자 게임하는 동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게임은 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뭐 그냥 재밌는 장면 곁들이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정보를 전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어서 중간에 좀 말이 꼬이고 딴 데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축구란 걸 이제 관심 있게 되고, 라울 곤살레스라는 선수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 상대로 골 넣는 경기를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친 골을 넣었을 때 호날두가 없었습니다. 근데 챔스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시간이 흐르고 10년 넘는 시간이 흘러서 레알 마드리드에 호날두라는 엄청난 존재가 왔고 또 떠날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저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 호날두라는 선수가 없어도 여전히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 어떤 선택이 내려지더라도 레알 마드리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지금의 이 선수들이 또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지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투티님 다음 해는 입경 나와서 뵐 수 있는 건가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한다니까 여러분. 다음에 투티님의 건강을 좀 기원해 주길 바랍니다. 네, 스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